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 제품과 패션 브랜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처음에는 가죽 제품을 만들다가 지금의 위치에 이르는 그런 명품 브랜드도 있고요.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의류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하다가 가죽 제품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토탈 패션 하우스로 성장하게 된 그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공예를 하지 않더라도 가죽 제품이나 이런 것과 연계돼서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브랜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부 한 부부가 방문해 주셨어요. 차를 타고 오셔서 주차하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여자분이 뭔가 이제 이것저것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오신 이 프라다의 호보백을 리폼을 하고 싶다, 이런 디자인이 되느냐,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와중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핸들이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하는 그런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 그 핸들 버전이었었는데, 이 핸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심지, 그 심지가 눈에 보이게끔 마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PVC로 되어 있는 그게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바로 촉이 왔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거 짝퉁이죠? 라고 물어보진 않았었고요. 이제 혹시 마음 상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혹시 언제 구매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친구분한테 받으신 거래요. 그러면서 안에 있던 뭐 보증서랑 그런 걸 막 이제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뭔가 이제 진행을,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느냐. 그런데 이제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쪽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쪽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마감하는 거는 정품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100% 가품이다. 99%도 아니고 100% 가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심지어 정품, 내가 직접 구매하고 오랫동안 쓰고 온전한 가치를 지불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것을 리폼하는 것도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마당에 그것을 고민을 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가품을 리폼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 메리트가 있나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고 이제 돌려보내는 게 차라리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남편분은 거 봐라 하면서, 남편분은 별로 안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거 가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신이 나셔가지고 막 얘기하셨는데, 어찌됐든 뭐 등짝 맞을 짓을 하셨지만, 그렇게 고민해 보시라고 보내드린 이후로 다시 찾아오진 않으셨죠. 근데 만약에 그게 가품이 아니라 진품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자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품이라서 그거는 진행이 안 되었던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의 친구분이 200만원, 3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방을 그냥 덥석 주기는 쉽지가 않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본 것, 그리고 그 정황상 가품인 게 100%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뢰성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제 반대하는 남편을 설득을 해서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이게 정품이라고 계속 지금까지 믿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에서 불편한 진실을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은 평생 정품이라고 그냥 사셨을 거고, 뭐 리폼을 진행을 하셨든 뭘 했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바람에 그게 다 이렇게 조금 퍼즐이 꼬였는데, 어찌됐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은 이게 정품이라고 믿고 있었더라는 거죠. 명품 브랜드라고 믿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파워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특히나 명품 같은 경우는 그게 더 그렇거든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어느 날 오셔가지고 친구분이랑 두 분이서 오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한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루이비통 가방이 있는데, 그 모노그램 캔버스로 되어 있는 그 큰 가방인데, 이것을 리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저렇게 하냐, 이게 되냐 막 하면서 물어보시는 와중에, 그 대화 중에 이거는 이제 인조가죽이고 뭐 천연가죽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지금까지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캔버스가 진짜 천연가죽이라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저희야 가죽공예를 조금 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루이비통 명품이니까 당연히 그건 가죽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비싸면 당연히 천연가죽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놀라운 반응은 아니었어요. 뭐 그래서 그렇게 이어나가는데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놀래신 것 다음에, 여기까지는 저도 많이 봤으니까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당신 이거 뭐 가죽공예 제대로 하는 사람 맞냐고 하면서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 진짜 당황했었거든요. 에? 하면서, 그 루이비통 모노그램 캔버스가 인조가죽이라고 얘기한 내용이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것을 뭔가 판매하기 위해서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려서 뭔가 하게끔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찬히 말씀을 드렸죠. 그 루이비통 홈페이지에도 이게 다 인조가죽이라고 써져 있고 캔버스라고 써져 있거든요. 다 써져 있다. 그리고 뭐 좀만 찾아보셔도 그렇다 그러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진짜 당황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제 나가셨는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꽤나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이비통 홈페이지에 가보면 같은 모델, 디자인이 똑같은 모델을 보면은 모노그램 캔버스 버전이 있고 가죽 버전이 있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같은 모양인데, 근데 모노그램 캔버스는 그 상세 설명에 모노그램 캔버스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렇게 써져 있고, 같은 모양의 가죽 버전 같은 경우는 뭐뭐뭐뭐 해가지고 뭐 하이드를 썼니, 천연가죽을 썼니, 그런 식으로 소재에 대해서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가죽 버전, 모노그램 캔버스 버전이 천연가죽 버전보다 더 싸요. 모든 버전이, 모든 모델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인조가죽이 더 비쌀 리가 없잖아요. 천연가죽이 더 고급의 위치에 있는데. 네, 그게 루이비통 홈페이지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인 거죠. 저의 의견이 아니라, 제가 뭔가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인데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근데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뭐 그분들이 했던 게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게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에피소드예요. 그분들은 당연히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런 고가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천연가죽을 쓰지 인조가죽을 쓰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굳은 그런 믿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신뢰성이 바탕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나온 거고, 제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런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신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는 이게 천연 가죽이어야 되는데 인조가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역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저쪽 시장에서 샀던 뭐 10만 원짜리 가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은 뭐 아무 그런 에피소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명품 브랜드잖아요. 명품, 럭셔리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들을 직접 겪으면서 저는 이제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브랜드 창업을 한다 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한다고 했을 때 저게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를 창업한다? 브랜드를 창업하는 거 엄청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죠? 그냥 로고 새기고 사업자 등록증 해가지고 낸 다음에 그냥 뭐 찍어서 만들고 의뢰해서 팔면 돼요. 그게 브랜드긴 해요. 그런데
흔히들 대중이 알고 있는 이 브랜드라는 것은 그냥 로고가 찍혀 있고 이름이 써져 있고 뭐 보증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브랜드의 가치가 책정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그걸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브랜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창업을 뭔가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창업을 한다 뿐이지 본질적인 의미의 브랜드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이 생각하는 이 브랜드라고 하는 그 세 글자에 들어있는 그 무게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이 엄청 들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겪으면 그리고 그 무게감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이 신뢰에서 비롯이 되기 때문에 그 신뢰가 쌓이는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걸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간단히 한번 공유를 해드렸고요. 가죽공예를 그냥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 또 이제 브랜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가죽공예를 업으로 삼아서 뭔가 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은 뭔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뭔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공유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